안녕하세요.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진행자 틀라지기입니다. 오늘도 저희 그틀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게 낮은 월급을 받으며 내 아이를 챙기고 집안을 돌보는 천사 같은 가사 도우미가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아마 넝쿨째 굴러온 복동이라며 두 손 들어 환영하시겠지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호의가 사실은 당신의 가정을 산산조각 내기 위한 악마의 설계일지도 모르니까요. 과연 그 도우미가 우리 집 대문을 두드린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소름 끼치는 진실,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올해 나이 47살의 은주 씨는 앞만 보고 달려온 평범한 워킹맘이었습니다.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며 집안일까지 전담했지요. 하지만 너무 무리한 탓이었을까요? 은주 씨는 얼마 전 하혈을 동반한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자궁선근증과 10여 개의 거대 근종이 장기를 압박하고 있어서 자궁 척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은주 씨는 복부를 크게 절개하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예전 같지 않은 몸이 문제였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배 안의 수술 부위가 찢어질 듯 아팠고 매일 먹는 독한 소염 진통제와 항생제 때문에 정신은 늘 몽롱했습니다. 무엇보다 은주 씨의 마음을 찢어놓은 건 고등학생 딸 민지였습니다. 한창 예민한 고3 수험생인 민지는 엄마가 뼈만 남은 채 침대에 누워 신음하는 모습을 보며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가장 의지하던 엄마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매일 밤 방에서 숨죽여 울었지요. 엄마에 대한 걱정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다 보니 독서실에 앉아 있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민지는 성적이 뚝뚝 떨어지며 지독한 소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내의 투병으로 집안 분위기가 가라앉자 남편 진석의 짜증도 극에 달했습니다. 진석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한숨을 크게 쉬며 양복 자켓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아니, 집구석 꼴이 이게 뭐야? 나도 밖에서 은행일 하느라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집에 오면 도리어 숨이 턱턱 막혀. 애 밥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당신 수술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골골대? 게다가 은주 씨에게는 더 잔인하고 큰 현실적인 압박이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큰 수술을 받고 간신히 버텨온 한 달간의 병가가 끝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회사에서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핑계로 은주 씨의 복귀를 강하게 재촉했지요. 결국 당장 다음 주부터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출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은주 씨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지금 집에서 쉬면서도 몸이 부서질 것 같아 집안일에 손 하나 못 대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지옥 같은 출퇴근에 야근까지 하면 집안은 엉망진창이 될 거야. 내 몸은 둘째치고 고3인 우리 민지는 또 누가 챙겨주나. 생각할수록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몸도 아픈데 남편의 매정한 타박과 회사의 출근 압박까지 사방에서 조여오자 은주 씨는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결국 은주 씨는 자신이 출근하더라도 집안이 굴러갈 수 있도록 미리 사람을 구해두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은주 씨는 가사 도우미를 구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수많은 도우미 업체 프로필을 뒤적이기 시작했지요. 적당한 가사 도우미를 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요즘 시급도 만만치 않았고요. 특히 은주 씨가 원하는 야근 시간대와 주말 노동은 시급이 2배였습니다. 여러 업체에 전화를 돌려봤지만 한 달 비용이 은주 씨의 월급 절반을 훌쩍 넘었지요. 그냥 내가 아파도 참고 몸을 움직여야 하나? 하며 은주 씨가 절망에 빠져있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구인 게시판에 올린 은주 씨의 글을 보고 한 통의 쪽지가 날아왔습니다. 자신을 37살의 조향미라고 소개한 여자였습니다. 향미의 조건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파격적이었습니다. 사장님 사정이 너무 안타까워 연락드려요. 저 돈 많이 안 주셔도 돼요. 시세의 절반만 주세요. 대신 주말이든 야간이든 사장님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 달려가서 일해드릴게요. 저 손재주가 좋아서 요리도 아주 잘하고 청소도 깔끔하게 잘합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요즘 세상에 이런 천사가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다음날 은주 씨는 집으로 면접을 보러 온 향미를 보자마자 마음을 정했습니다. 소박한 옷차림과 화장기 없는 순한 얼굴이 믿음직스러웠거든요. 향미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은주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이 고생하는 건 상관없으니 걱정 말고 몸조리만 잘 하시라며 은주 씨를 안심시켰어요. 향미는 말 그대로 복덩이였습니다. 향미가 손을 대자 집안은 특급 호텔처럼 반짝반짝 빛이 났고 고3 딸 민지의 책상 위에는 매일 따뜻한 보양식이 차려졌습니다. 은주 씨는 향미를 깊이 감동하고 신뢰하게 되었지요. 은주 씨는 안심하고 회사로 복귀하면서 집안의 모든 살림을 향미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향미의 완벽한 호의 뒤에는 은밀하고도 교묘한 반짝이가 숨어 있었습니다. 은주 씨는 회사 복귀 후 밀린 업무와 야근으로 늦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고3인 민지도 독서실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자정이 되어서야 귀가하는 날이 많았지요. 집안에는 향미와 남편 진석 2사람만 남는 날 역시 많아졌고요. 향미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TV를 보고 있는 남편 진석에게 슬그머니 다가갔습니다. 향미는 진석이 평소 잘난 아내에게 품고 있던 해묵은 열등감을 정확하게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향미는 퇴근한 진석에게 시원한 음료수를 건네며 사근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은행에서 복잡한 일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근데 저는 은주 사장님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여태 한 달 넘게 수술 핑계로 집에서 푹 쉬다 이제 겨우 다시 출근하신 거잖아요. 일이야 사장님도 똑같이 하시는데 왜 은주 사장님은 혼자만 세상 힘든 일 다 하는 것처럼 저렇게 유세를 부리실까요? 사장님은 아내 병수발 하시랴 고된 은행일 하시랴 제대로 쉬지도 못하시는데 집에 와서까지 사장님이 눈치 보시는 거 보면 제가 다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진석의 눈동자가 순간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향미의 말은 평소 진석이 속으로만 품고 있던 생각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지가 아파서 쉰 건 생각도 안 하고 출근 며칠 했다고 집에서 대접만 받으려 하네. 라는 비뚤어진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향미는 노골적으로 유혹하는 대신 진석의 편을 들어주며 아내 은주 씨를 서서히 깎아내렸습니다. 내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이 가사 도우미 뿐이라는 착각을 심어준 것이지요. 진석은 자기 입맛에 맞는 말만 골라 하는 향미의 감언이설에 중독되어 갔습니다. 은주 씨가 회사에서 수술 후유증을 참아가며 일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안방 침대 위에서는 남편 진석과 도우미 향미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주 씨는 이 소름 끼치는 배신의 공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향미 덕분에 집안일 걱정을 덜었다며 안심하고 있었을 뿐이었지요. 고등학교 3학년 입시생인 민지에게 집은 더 이상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권력이 어느샌가 가사도우미 향미에게로 넘어간 것 같았거든요. 큰 수술을 받고 간신히 출근을 시작한 엄마는 매일 밤 초주검 상태로 퇴근했지요. 민지가 불길한 일심을 확신하게 된 때는 독서실에서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어느 비오는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엄마가 야근하던 날 저녁,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안방 틈으로 희미한 불빛과 함께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홀린 듯 안방으로 천천히 걸어가 문틈 사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지요. 가사도우미 향미가 엄마의 화장대를 제 것처럼 차지하고 앉아 엄마의 립스틱을 입술에 바르고 엄마의 귀걸이를 꺼내 걸고 있었어요. 아빠는 그 뒤에서 웃으며 향미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향미는 엄마의 실크 가디건까지 몸에 걸친 채 아빠와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공간, 엄마의 물건, 그리고 엄마의 남편까지 완벽하게 침범한 배신의 현장이었습니다. 민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입을 틀어막고 몰래 다시 집을 나왔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지의 지옥 같은 소갈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엄마에게 다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 수술 흉터도 아물지 않은 엄마가 이 충격으로 쓰러질까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퇴근한 아빠의 눈을 바라보며 넌지시 말을 건네보았습니다. 아빠 스스로 멈춰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지요. 아빠, 엄마 요즘 회사 복귀하고 너무 힘들어 보여요. 배 아프다는 소리도 자주 하고. 아빠가 엄마 옆에서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안 돼요? 향미 아줌마한테만 집안일 다 맡기지 말고. 하지만 아빠는 민지의 시선을 피하며 신경질적으로 대꾸했지요. 너는 고3이 공부나 하지 왜 어른들 일에 참견이냐? 네 엄마는 자기가 좋아서 일하러 나간 거고 향미 씨 없으면 이 집구석은 돌아가지도 않아. 쓸데없는 소리 말고 들어가서 문제집이나 한 장 더 풀어. 아빠의 싸늘한 외면과 안하무인 태도에 민지의 가슴은 무참히 찢겨 나갔습니다. 아빠는 이미 가정을 버린 채 향미라는 늪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아빠의 모습에 민지는 커다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향미는 민지가 눈치를 챘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향미는 생각보다 훨씬 더 영악하고 무서운 여자였지요. 대놓고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협박해서 18 어린 민지의 정신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은주 씨가 야근하던 날 밤 향미는 노크도 없이 민지의 방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 쪼그려 앉아있는 민지의 앞에 다정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기괴한 미소를 띤 향미는 민지의 머리카락을 살포시 귀 뒤로 넘겨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민지야, 너 요즘 나랑 아빠 때문에 속상해서 잠도 잘 못 자고 있지? 근데 민지야, 현실을 똑바로 봐야 돼. 네가 이거 엄마한테 일러 바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니네 엄마 아빠 당장 이혼 도장 찍겠지. 그럼 잘 생각해봐. 몸도 안 좋아서 나 없으면 집안일 하나 못하고 골골대는 니네 엄마가 과연 고3인 널 데려다 키울 수나 있겠니? 결국 네 엄마는 널 포기할 수밖에 없어. 너 결국 아빠 따라가서 살게 될 텐데. 아빠 옆에 누가 있을 것 같아? 바로 나야. 내가 네 엄마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네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 누구 편에 서야 할지 똑똑하게 잘 생각해. 얌전히 모르는 척 지내야 너도 편하고 네 엄마도 안 아픈 거야. 알겠지? 그것은 18 어린 딸의 죄책감과 공포심을 정확히 파고드는 심리작전이었습니다. 자신이 입을 여는 순간 엄마는 자식을 빼앗긴 채 버려질 것이고 자신은 아빠와 저 괴물 같은 향미 밑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민지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향미가 방을 나간 뒤 민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었습니다. 민지는 자기가 입을 다물어야 엄마가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닥칠 수도 있는 미래가 너무 두려워 비밀을 더 깊이 가슴속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은주 씨가 오랜만에 일찍 퇴근한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은주 씨는 그동안 민지에게 제대로 신경 써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딸이 좋아하는 간식을 사들고 독서실로 향했습니다.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 미리 연락도 하지 않고 독서실 앞에서 민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지요. 시간이 흐르고 독서실 문이 열리며 민지가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걸어오는 민지의 모습을 본 은주 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늘 씩씩하게 걷던 민지가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초점 없는 눈으로 땅만 보며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딸의 얼굴은 초췌했고 뺨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은주 씨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급히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데리러 왔지? 어라? 근데 우리 공주님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모의고사 잘 못 봤어? 아니면 무슨 일 있었어?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리자 민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지는 아픈 엄마가 충격을 받을까봐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지요. 아니야, 엄마. 나 공부하느라 피곤해서 그래. 어서 집에 가자. 민지는 은주 씨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은주 씨가 민지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며 아이를 꼭 안아주자 그 따뜻한 품 안에서 민지의 빗장이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민지는 길 한복판에서 엄마를 끌어안고 목 놓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나 너무 무서워. 아빠가, 아빠가 향미 아줌마랑 바람 피우고 있어. 내가 다 봤어. 은주 씨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걸 다잡으며 민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민지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아빠가 누구랑 뭘 해? 그러자 민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말했습니다. 향미 아줌마가 내 방에 들어와서 그랬단 말이야.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엄마는 몸도 안 좋아서 나 못 키운다고. 내가 아빠 따라가게 되면 자기가 내 새엄마가 될 거라고. 나보고 닥치고 가만히 있으랬어. 엄마 아픈데 나 때문에 쓰러질까 봐 말도 못했어.
나 너무 무서웠어, 엄마. 추악한 진실을 쏟아내는 딸의 몸은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는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쳤습니다. 내 귀한 자식이 그동안 저 추악한 인간들 사이에서 얼마나 외롭고 무서운 고통을 홀로 견뎠을지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은주 씨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키며 품 안의 딸을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은주 씨는 딸을 안심시키려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야, 고개 들고 엄마를 봐. 그동안 민지 혼자 이 무서운 걸 견디게 해서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 엄마 그렇게 나약한 사람 아니야. 엄마 회사 생활 하루 이틀 한 거 아니야. 밖에서 뱀 같은 인간들 숱하게 밟아버렸어. 엄마가 저 인간들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 줄 테니까 민지는 엄마만 믿어. 오늘부터 다 잊어버리고 공부만 해. 알겠지? 딸과 집으로 돌아온 은주 씨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당장 안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저 두 년놈의 머리채를 잡고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주 씨는 냉정하게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내 아이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안겨준 도우미년과 남편놈. 은주 씨는 그 두 년놈의 목에 평생 벗어나지 못할 형틀을 씌워주리라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주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남편 진석 앞에서는 유순한 아내의 연기를 했고 가사 도우미 향미에게는 두둑한 보너스까지 챙겨주며 순진한 안주인 연기를 했습니다. 두 파렴치한 인간들은 은주 씨가 자기들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다고 믿으며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지요. 은주 씨는 가족들이 모두 나가고 집을 비운 사이에 은밀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초소형 스마트 홈캠을 설치한 것이지요. 거실에는 벽시계 내부와 장식장 진열품 사이에 교묘히 설치했어요. 안방에는 침대를 정확히 조준하는 콘센트 안에 설치했지요. 향미와 남편은 이제 도관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회사 사무실에 앉아 홈캠을 켜본 은주 씨는 소름 끼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향미가 안방 침대에 대담하게 누워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진석과 시시덕거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홈캠을 통해 흘러나오는 대화는 가관이었습니다. 향미가 진석에게 아양을 떨며 말했지요. 자기야, 다음 주 당신 조카 돌잔치 있잖아. 그날 은주 씨는 회사 일 때문에 못 갈 것 같다는데 내가 대신 가면 안 돼? 어차피 나중에 가족이 될 텐데 얼굴 도장도 찍을 건 말이야. 진석은 향미를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귀염둥이랑 같이 가야지. 조카 돌잔치에서 내 옆자리는 무조건 향미 자리야. 내 집을 빼앗을 음모를 꾸미는 한 쌍의 바퀴벌레들의 모습을 보며 은주 씨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저들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날이 정해졌습니다. 바로 조카의 돌잔치 날이 이 추악한 연극의 종착역이 될 것입니다. 은주 씨는 조용히 녹화 버튼을 누르며 불륜 증거들을 하나씩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은주 씨가 설계한 참교육의 D-Day, 조카의 돌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총 출동하는 가족 행사 날이었죠. 하지만 은주 씨는 아침 일찍부터 다급하게 가방을 챙기며 남편 진석 앞에서 곤란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갑자기 중요한 기획서 미팅 시간이 당겨져서 나 지금 빨리 나가야겠어. 당신 가족들 모두 모이는 자리인데 너무 미안해. 어머님, 아버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줘. 당신이 나 대신 민지 데리고 가.
진석은 겉으로는 아휴, 우리 집안 행사인데 당신이 빠지면 어떡해. 우리 엄마가 또 한 소리 하시겠네. 라며 짜증을 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지요. 은주 씨가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진석은 곧바로 향미에게 달려갔습니다. 향미야, 가자. 민지 챙겨준다는 핑계로 나랑 같이 가면 돼. 어차피 우리 엄마도 민지 엄마 안 좋아해. 오히려 너를 더 좋아할 거야.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남편의 본가 행사에 가사도우미가 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먼 두 년놈들에게는 이 상황이 그저 짜릿한 불륜놀이의 하나로 보였을 뿐이었지요. 진석은 딸 민지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바쁘니 향미 아줌마가 대신 가서 너도 챙겨주고 할머니 할아버지 수발도 들어드릴 거다. 아빠 진석은 뻔뻔스럽게도 가사도우미 향미가 마치 가족을 위해 특별 서비스라도 하는 양 억지 포장을 했습니다. 민지는 분노했지만 엄마의 당부를 떠올리며 조용히 따라갔지요. 돌잔치가 열리는 뷔페홀. 은주 씨의 시부모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 진석이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아내 은주 씨 대신 가사도우미 향미를 대동한 채 말이지요. 향미는 은주 씨의 드레스룸에서 최고급 명품 실크 원피스를 꺼내 입고 은주 씨의 명품 가방을 들었습니다. 향미는 시어머니가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자 마치 자기가 이 집안의 진짜 며느리라도 된 것처럼 간드러진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은주 씨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집안일도 안 하고 이렇게 중요한 시댁 행사까지 팽개치고 안 왔지 뭐예요? 남편 기죽이는 데는 아주 선수예요, 선수. 그래서 제가 우리 진석 씨 챙기고 어머님, 아버님 수발도 들어드리려고 왔답니다. 대리 며느리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해 주세요. 평소 잘난 며느리 은주 씨가 못마땅했던 시어머니는 은주 씨를 험담하는 향미가 오히려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도 그 잘난 며느리가 아들의 기를 죽인다며 불만이었는데 아들을 싹싹하게 챙기는 향미에게 홀딱 넘어갔습니다. 진석 역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깨를 으쓱이며 향미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다 주기 바빴습니다. 진석은 평소 능력 있는 아내의 그늘에 가려 기 한 번 못 펴던 찌질한 남자였지요. 오늘이야말로 자기를 왕처럼 떠받드는 향미를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우쭐거릴 절호의 찬스였던 것입니다. 아내를 못된 며느리로 만들고 자신들의 불륜을 로맨스로 포장하려는 의도였지요. 그 험한 꼴을 바로 옆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딸 민지였습니다. 눈앞에서 아빠라는 사람은 가사 도우미와 침을 튀기며 엄마를 험담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둘은 사람들 눈을 피해 테이블 밑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어요. 이런 역겨운 꼴을 보아야 하는 건 민지에게 엄청난 고문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밥상을 엎어버리고 이 도둑년아, 우리 엄마 옷 당장 벗어!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숟가락을 쥔 손을 부르르 떨면서도 냉정하게 이성을 유지했습니다. 어제 엄마 은주 씨가 해주었단 말이 머릿속을 스쳤기 때문입니다. 민지야, 사냥을 할 때는 짐승이 덫에 깊숙이 발을 들일 때까지 절대로 인기척을 내면 안 돼. 돌잔치에서 민지는 그저 웃으면서 아빠 비위를 맞춰줘. 대신 엄마가 준 임무 그것만 완벽하게 해내면 돼. 민지는 크게 심호흡을 한 뒤 입꼬리를 올려 웃으며 아빠에게 음료수를 권했습니다. 아빠의 경계심을 완벽하게 무너뜨린 것이었죠.
아빠와 향미는 민지가 자신들의 협박에 완전히 굴복하는 줄 알고 더욱 대담하게 행동했습니다. 그 순간 민지는 살며시 테이블 아래로 스마트폰을 내려 둘이 은밀하게 손깍지를 끼고 있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향미가 엄마를 모욕하는 음성까지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스마트폰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민지는 촬영된 증거 영상들을 그 자리에서 엄마 은주 씨의 개인 메신저로 바로 전송했습니다. 민지로부터 전송되는 불륜 증거들을 확인한 은주 씨의 얼굴에 사냥감을 완전히 포위한 포식자의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돌잔치에서 향미와의 부부놀이에 고무된 진석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거실에 앉아있는 은주 씨 앞에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은주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나 진짜 지쳤어. 당신 수술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골골대면서 집안일도 등한시하는 거야? 게다가 우리 집 중요 행사까지 회사 핑계로 빠지고 우리 집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러느냔 말이야. 시댁 식구들 앞에서 내 체면은 뭐가 돼? 가족 생각은 눈꼽만치도 안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당신 같은 여자랑 더는 못 살겠어. 이혼해.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진석은 자기가 저지른 파렴치한 짓을 아내 탓으로 몰아가는 전형적인 뒤집어 씌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책 사유가 차고 넘치는 인간이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다니요. 달래 찌질하고 달래 한심한 게 아니었지요. 부엌에서 지켜보고 있던 향미는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는 놀라기는커녕 소파에 등을 기대며 피식 웃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진석에게 말했습니다. 진석 씨, 왜 이렇게 서둘러? 나 내쫓고 향미랑 이 집에서 살림이라도 차리려고?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진석은 귀신이라도 본 듯 온몸을 덜덜 떨었고 부엌에 있는 향미는 머리를 굴리느라 바빴습니다. 민지가 엄마한테 이른 걸까? 증거도 없는데 무슨 문제람? 은주 씨는 조용히 거실 TV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두 인간이 테이블 밑에서 은밀하게 손깍지를 끼고 있는 스마트폰 영상과 안방 침대 위에서 시시덕거리는 홈캠 영상이 고스란히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은주 씨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향미에게 던졌습니다. 그것은 은주 씨가 대한민국 맘카페의 엄청난 정보력을 통해 은밀하게 모은 향미의 추악한 과거 전과 기록이었습니다. 너희가 날 바보로 알고 아주 신나게 놀았더구나. 조향미, 네가 맞벌이 하는 집만 찾아 헐값에 기어들어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냈어. 맘카페에 네 수법 알렸더니 피해자들의 제보가 끝도 없이 쏟아지더라. 너 그동안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 유부남 꼬셔서 불륜 영상 찍고 공갈 협박해서 돈 뜯어냈지? 그러다 걸려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적도 있고 이 꼭뱀 전과자야. 향미의 상습 공갈 협박 전과 기록과 사기 행각이 낱낱이 드러나자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던 남편 진석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석은 향미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향미야, 이거 진짜야? 너 나 사랑한 거 아니었어? 나 대단한 남자라고 한 거 다 거짓말이었어? 향미는 다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진석을 밀치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저리 꺼져. 이 멍청하고 찌질한 새끼야. 지 마누라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놈이 우쭈쭈 좀 해주었더니 주제 파악도 못하고 네가 이용해 먹기 딱 좋은 모자란 놈이라 그랬다. 왜? 은주 씨는 향미에게서 몸을 돌려 이번에는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애원하는 진석의 얼굴에 이혼 소장을 던졌습니다.
당신도 똑같아. 고작 저런 꽃뱀 전과자에게 놀아나서 내 딸 민지에게 끔찍한 상처를 주었어? 당신 같은 쓰레기는 저 사기꾼이랑 함께 묶여서 제대로 벌을 받아야 돼. 너희에게 내가 어떻게 해줄지 기대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둘 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두 마리 기생충들은 은주 씨의 집 밖으로 그리고 은주 씨의 인생 밖으로 영원히 쫓겨났습니다. 인과응보의 칼날은 신속하고 잔인했습니다. 향미는 은주 씨의 명품 의료와 화장품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훔친 절도죄, 그리고 가정을 파탄내며 금품을 요구한 상습 공갈 협박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법원은 그녀의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상습적이라는 점을 들어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대형 맘카페와 도우미 커뮤니티에 조향미의 본명과 범죄수법이 영구히 박제되어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당했지요. 다시는 도우미라는 과면을 쓰고 남의 가정을 넘보지 못하게 사지가 잘려나간 것입니다. 멍청하게 사기꾼의 덫에 걸려 가족을 배신한 남편 진석의 말로 역시 처참했습니다. 은주 씨가 선임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진석의 유책 사유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법원은 진석에게 혼인 파탄의 모든 책임을 물어 은주 씨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재판 분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거액의 위자료와 민지의 양육비까지 매달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렸지요. 진석은 심지어 자신의 직장 은행에도 소문이 나서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직장도 재산도 가정도 모두 잃은 진석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알거지가 되었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은주 씨의 아파트 주변을 서성이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차가운 시선과 접근 금지 명령뿐이었습니다. 폭풍 같은 폭로와 법적 심판이 끝나고 은주 씨는 소중한 가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은주 씨는 역경을 통해 부쩍 자라버린 딸 민지를 대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은주 씨는 민지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이제 다 끝났어. 민지와 엄마가 우리를 짓밟은 사람들을 우리 집에서,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쫓아냈어. 이제 우리 민지가 두려워할 건 아무것도 없어. 끔찍한 고통을 혼자 겪게 해서 엄마가 정말 미안해. 민지도 엄마의 품에서 비로소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 혼자일 땐 진짜 무서웠는데 엄마와 둘일 땐 하나도 안 무서웠어. 엄마랑 나는 영원한 한 팀이야. 엄마의 치밀하고 단호한 반격 덕분에 민지는 마침내 가슴을 짓누르던 공포와 상처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웠던 음산한 공기가 사라지자 민지의 일상도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엄마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을 먹으며 민지는 다시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바퀴벌레가 쫓겨난 바로 다음 날 은주 씨는 가장 먼저 향미와 남편의 불륜 흔적이 담긴 모든 물건부터 버렸습니다. 사기꾼 도우미와 멍청한 남편이 남긴 추악한 흔적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새하얗고 푹신한 새 침대와 은은한 라벤더 향초로 채워진 안방은 이제 완벽한 청정구역이 되었습니다. 독서실에서 돌아온 민지가 씻고 나오자 은주 씨는 환하게 웃으며 안방 침대 이불을 들추었습니다. 민지야, 오늘부터 엄마랑 여기서 같이 자자. 오염된 물건들은 모두 버리고 새로 꾸몄어. 이제 여긴 온전히 우리 둘만의 공간이야. 민지도 환하게 웃으며 침대로 뛰어들었습니다. 와, 이불 진짜 포근하다. 엄마 냄새 나서 너무 좋아.
추악한 쓰레기들이 완벽하게 배출된 안방은 이제 엄마와 딸의 깊은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민지는 엄마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스르륵 눈을 감았습니다. 은주 씨는 오래전 품에 안았던 아기 민지가 떠올라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어떤 불안도 밤마다 베개를 적시던 눈물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모녀는 영롱한 달빛 아래에서 비로소 깊고 평온한 단잠에 빠졌답니다. 여러분, 가장 따뜻해 보이는 호의 뒤에 위험한 칼날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심히 지나친 소중한 사람의 침묵 뒤에 나를 지키기 위한 안타까운 소가리가 있을지도 모르고요. 오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겼던 온기와 나를 위해 묵묵히 버텨준 이들의 무게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소중한 가치를 짓밟은 인간들의 파멸을 보며 또 서로를 지켜주는 모녀의 애틋한 사랑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줄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지금까지 그틀라의 이야기꾼 틀라지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짜릿하고 화끈한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에너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